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도 한국과 오랫동안 긴밀히 교류해왔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 심화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다음 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 동맹과 개별 동맹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한국의 참여로 여러 공동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fact is that even though NATO is an alliance, a defensive alliance that protects and promotes the interests of its allies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there are a number of shared challenges that we face, whether it is the challenge from the PRC, whether it is the challenge of cyber and emerging technology that all of our countries face.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 동맹과 함께 인도 태평양에서 지키려는 것은 유럽에서 나토가 지키려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고 이끌어온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었다고 비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과 함께 공격에 맞서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When countries in that region seek to challeng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e have come together to make clear that it is an order that we will protect and promote in the face of challenge, whether that's in Europe, the Indo-Pacific, or anywhere else. 나토 역시 한국과의 협력 관계 심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22일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 정상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는 한국과 오랜 양자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이버 방위와 비확산,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했었다면서 앞으로 양측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정치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은 사이버와 신기술, 기후변화, 해양 안보, 회복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국과 대치한 최전방 부대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전방에 전술핵 미사일을 배치한 데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김 위원장 앞에서 동해안 축선이 그려진 작전 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지도에 윤곽으로 밀어볼 때 경북 포항 지역까지 포함된 한국 측 축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도상에 한국 측 지역 타격이 가능한 기종별 북한군 전력을 표시했거나 한국군과 주한미군 배치 전력을 표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전선부대 작전 임무 추가 확정과 작전계획 수정 토의는 지난 4월 김 위원장 참관 아래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운용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배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정한 작전이 변화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그 지도 자체가 그런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배치에 따른 작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올 들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을 잇따라 발사하며
실전 배치 단계임을 과시했던 것에 주목하고 전방부대 작전계획 수정은 전술핵 탑재를 위한 움직임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무기체계가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단이 편제도 좀 바꾸고 작전 계획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의가 한국과 주한미군 전력 증강에 대응해 북한군이 전방부대의 편제와 신무기체계 배치 등 이른바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변화라든지 작전 계획의 어떤 변화, 북한도 그에 따라서 좀 작전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단계에서 이제 한반도 전체 작전 계획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토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군령기관인 군 총참모부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한국과 대치하는 전선부대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이 23일 화상통화를 하며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두 합참의장은 올해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원 의장은 북한의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이 생존하는 만큼 유사시 동맹의 단호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이기 위한 긴밀한 공조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밀리 의장은 이에 적극적인 공조와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지금도 철통 같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최근 새 한국 합참 의장으로 김승겸 미한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내정됨에 따라 전역을 앞둔 원 의장에게 영내 평화와 안정, 미한 동맹 발전을 위해 모범적 리더십으로 헌신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보여준 지원과 성원에도 사의를 표했다고 한국 합참은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미 연합 방위 퇴세 강화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군사위원장 명의의 법안과 각 소위원회 의결 법안에 추가될 수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거쳐 하나의 국방수권 법안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북한 등 미국이 직면한 위협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a very dangerous world. We face threats from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transnational terrorist threats. It's our job that our country, to make sure that our country is ready to deter those threats, and that is our main focus. 전체 회의에 앞서 공개된 군사위원장 명의의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미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안에서 국방장관이 늦어도 2023년 3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국방부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방어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향후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브리핑은 구체적으로 영내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의 범위 규모, 그리고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 속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 안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에는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전년도에 이어 담겼습니다.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안보 관여에 중요한 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겁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영내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와 일본과 같은 다른 영내 동맹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은 세칙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후 하원의 법안은 상원 법안과 조율되고 다시 상하원 표결을 거친 뒤 최종 국방수권 법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자력갱생이라는 틀에 갇혀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식량안보재단 주최로 열린 식량안보 세미나에서 북한의 농업 부분은 국내 총생산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지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70% 정도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김정은의 개혁과 개방 시도는 실패했고 경제 침체와 농업 부분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졌다면서 핵 미사일 개발과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 등으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마저 어려워지면서 북한 주민뿐 아니라 정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주민을 위한 정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같은 정책 추진만이 식량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업체들이 대북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판매하기 위한 인터넷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기업 정보 웹사이트인 글로벌 매뉴팩처리스에 등재된 평양 기계기업은 파스타면 제조 기계를 판매하는 것으로 소개됐는데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통해 모든 기계류 제품에 대한 대북 수출과 수입을 금지한 만큼 제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 기업은 평양 모란봉 구역에 위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국가번호인 85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소개했습니다. 또 컴퍼니스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에서도 미스터 최라는 인물이 자신의 회사와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확인됐으며 구체적으로 북한의 천연자원과 관련한 투자 홍보 내용이 포함돼 광물 수출 전면 금지와 자원 개발 등의 합작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핵무기 핵심 원료인 리튬-6를 판매하려고 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 북한 회사 GPM도 여전히 같은 홍보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기업의 대북제재 위반 활동이 지속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